네, 2020년 4월 11일 토요일 한겨레 일면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워낙 초박빙 지역 많아서 굳히나 뒤집나 막판 경쟁.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지역구 253석 중 130석 이상은 안정적으로 확보 가능하다며 거듭 제1당에 대한 자신감을 밝혔다. 반면 세월호 망언 등으로 기세가 한풀 꺾인 미래통합당은 110에서 130석을 예측하며 주말 사이 막판 반전을 기대하고 있다. 이근영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예상 의석수는 130석 플러스 알파다. 130석까지는 비교적 안정적 확보가 가능할 것 같고 워낙 초박빙 지역이 많아서 알파의 크기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며 다행스러운 건 우리가 그동안 의석을 갖지 못했던 지역에서 초박빙이 많다고 말했다. 지난 20대 총선 성적표를 보면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10석, 통합당은 105석이었다. 구체적으로 121석이 걸린 수도권에서는 지금 81석보다 10석 정도 추가 확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위원장은 특정 지역에서 분위기가 좋아졌다기보다 전체적으로 좋아졌다. 이게 우리 당 역량인 측면도 있지만 야당이 문제라며 야당이 수도권에서 대안적 측면을 보여야 하는데 대안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했다고 했다. 지역에서는 특히 강원도와 대선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했다. 현역이 한 명인 강원도는 자체 분석 결과 원주갑, 원주을, 철원, 화천, 양주갑 등 3곳이 안정적으로 이기고 있고 나머지 5곳은 박빙이라고 했다. 대전은 원외 후보 3명이 모두 박빙 우세를 보인다며 7석 전승을 기대하기도 했다. 비례정당과 관련해선 더불어 시민당이 당초 목표인 17석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는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말대로라면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147석 이상을 내다보고 있는 셈이다. 다만 과반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목표라고 본다면서도 145석을 상회해야 안정적인 일당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선거 막판 후보자들의 잇따른 막말 파동으로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전날 내부 판세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 접전지를 중심으로 고전하는 지역이 늘어 기존 목표인 지역구 130석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하는 지역구 의석은 110에서 130석이다. 그러나 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에서 기존 목표인 18석 확보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진복 통합당 총괄선대 본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희일비할 수 없지만 수도권 민심이 변화가 없어 걱정하고 있다. 수도권 유권자들께서 정권 심판에 앞장서 주실 것을 희망한다고 했다. 20대 총선에서 강세를 보인 강원도, 접전 구도였던 충청의 상황 또한 녹록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본부장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100석대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에 대해 저희는 그런 판단을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통적인 텃밭인 PK와 TK에선 의석을 싹쓸이하겠다는 포부를 보였다. 통합당은 선거 전 마지막 주말인 10일에서 12일을 반점 시점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인 통합당 총괄선대대책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주말을 기해 유권자들의 표심이 상당히 많이 변할 것이다. 그 결과가 선거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도 통합당이 우세 지역이었던 경기의 포천 과평, 동두천 연천, 양주 파주 등 경기 북부지대를 돌고 고양, 하남, 서울의 영등포, 동작, 중구, 성동, 강동 등을 찾아 이틀째 수도권 후보들을 지원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세월호 망언 차명진, 제명 아닌 탈당 권유, 김종인, 윤리위 한심. 미래통합당 윤리위원회가 10일 세월호 유족 모욕 발언으로 제소된 차명진 후보에게 제명이 아닌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 결정으로 차 후보는 당적과 후보직을 유지한 채 총선을 치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윤리위의 판단이 한심하다며 공개 비판하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통합당 윤리위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어 차 후보가 부적절한 발언을 해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상대 후보의 짐승 비하 발언에 대해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할 것이라며 제명이 아닌 탈당 권유 처분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통합당 당원은 탈당 권유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열흘 안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명하도록 되어 있다. 차 후보는 지난 6일 OBS 주최 토론회에서 한 인터넷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세월호 유가족과 자원봉사자를 모욕해 공분을 샀다. 당 최고위가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황교안 대표와 김 위원장이 잇따라 대국민 사과까지 한 사안임을 고려하면 윤리위의 징계 수위가 예상보다 낮다는 게 당 안팎의 전반적인 반응이다. 통합당 윤리위는 이날 세대 비하 발언으로 제명 처분을 받았던 김대석 후보의 재심 청구는 기각했다. 두 후보에 대한 징계 처분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수도권 지원 유세를 이어간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차 후보를 통합당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차 후보 공천에 책임이 있는 황 대표는 수기하겠다고 말해야겠다. 차 후보는 윤리 징계 처분을 통보받은 뒤 입장문을 내어 선거에서 이기면 당도 저를 못 쫓아낼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문 대통령 부활절 총선 잘 넘기면 생활방역 전환. 1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명대 수준으로 떨어지고 대구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자 문재인 대통령은 부활절 총선만 잘 넘긴다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사전투표와 선거 유세, 부활절이 있는 이번 주말이 조용한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고비라고 보고 실내에서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이나 외출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27명 늘어 누적 환자 수가 1만 45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신규 확진자가 50명 안팎으로 줄어든 데다 이날은 증가폭이 더 떨어졌다. 특히 신천지 예수교회 집단 감염으로 환자가 폭증했던 대구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52일 만에 신규 확진자가 0명이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아직도 조마조마하지만 이제는 조금만 더 힘내자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부활절과 총선만 잘 넘긴다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방역, 의료 전문가와 경제, 사회 분야 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생활방역위원회를 열었다. 그럼에도 방역당국은 매일 공개하는 확진자 규모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섣부른 예단을 해선 안 된다며 이번 주말에 수도권과 꽃구경 명소, 선거 유세 장소, 부활절 종교 행사에 사람들이 몰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의 향후 발생 추이는 장기간의 추세선 이동과 진단검사의 투입 현황, 산발적 집단 감염으로 인한 2에서 3차 감염 등 많은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조용한 전파가 이루어져 무증상, 경증의 감염자들이 지역사회 내에 쌓이게 되면
대규모 유행을 일으킬 수 있다며 대구에서도 아직 7에서 8개 병원이 코호트 격리 중이어서 환자는 더 생길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